한국은 추악한 사기꾼 나라. 태국은 한국이 사기꾼이고 이유 없이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한국의 이런 행동은 역시 후진국스럽다며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콕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이름은 수라차이입니다. 태어나서 쭉 방콕에 살았고 쭈라롱콘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나라 간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있죠. 요즘 들어 고향에서 큰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거리에는 여느 때처럼 사람이 많았지만 보이는 얼굴들이 달랐어요. 여기저기서 중국 관광객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들은 우리의 사원과 쇼핑몰을 구경하며 매우 신나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 말고도 제 눈을 사로잡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반짝반짝한 새로운 무언가였죠. 거리를 따라 줄지어 선 거대한 광고판들은 완벽한 얼굴을 한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큰 눈과 흠잡을 데 없는 피부가 저를 향해 웃고 있었죠. 이들은 탄산음료부터 스킨케어 제품까지 온갖 것을 광고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디를 보든 한국이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작은 가게에 들어가 물 한 병을 사려고 했어요. 진열대에는 알록달록한 포장지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주인에게 물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제품을 많이 들여놨나요? 가게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젊은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이 쓰는 얼굴 크림을 찾으러 오는 거죠. 뭐가 잘 팔리는지 내가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다시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빨리 모든 게 변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대세였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도시를 가득 메우고 여기저기 중국 가게들이 생기고 다들 중국어를 배우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새롭게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길을 지나가다 보니 한 무리의 여자아이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깔깔대고 있었어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 라는 외침이 들렸죠. 굳이 안 봐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딸 나디아도 완전 빠져 있거든요. 마침내 대학교에 도착해서 제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곳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복도에 붙은 포스터에는 한국어 수업을 홍보하고 있었고 두 학생이 서울에서 공부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학과장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열어볼 생각이 있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머리를 문질렀어요. 제 일에서도 이 새로운 흐름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았죠. 오해하지 말아요. 저는 한국이나 한국 문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화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태국 문화는 한국의 영향 속에서 사라질까요? 오랫동안 우리의 큰형 역할을 해왔던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신기함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디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아빠, 오늘 저녁에 한국식 바비큐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제발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의 맛을 빨리 보게 생겼죠. 그래, 그러자. 라고 빠르게 답장을 보내면서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변화의 바람이 방콕을 강하게 흔들고 있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한국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분주한 캠퍼스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지 궁금해졌어요. 분명한 것은 미소의 땅에서의 삶이 절대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교수이자 아버지이자 호기심 많은 관찰자로서 이 새로운 문화적 이야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 나디아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죠. 아빠 있잖아.
블랙핑크 리사가 방콕에 팬미팅 오는데 나 갈 수 있어? 제발.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나디아는 중국 연예인들에 푹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많은 태국 10대들처럼 한국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K-팝, K-드라마, K-뷰티 등등 그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걸 사랑했어요. 저는 생각해 볼게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교수로서 저는 이런 일들의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아빠로서요? 글쎄요, 자녀가 그렇게나 신나하는데 같이 흥분하지 않기란 정말 힘들어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뉴스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웃음이 금방 사라졌어요. 또다시 중국 관광객들이 지역 사원에서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기사가 보이더군요. 댓글 섹션으로 내려갔다가 후회했어요. 분노와 증오가 넘쳐났거든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방콕 거리를 걸으면 어디서나 중국어 간판을 볼 수 있었고 만다리너가 들렸었죠. 중국 관광객들은 사원, 해변, 쇼핑몰을 가득 메웠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거기서 길 건너편에 있는 대형 광고판이 보였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 브랜드의 휴대폰 광고가 걸려 있었는데 오늘은 한국 배우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뭔가 화장품을 홍보하고 있더군요. 창밖 거리를 지나가는 10대 소녀 무리가 보였어요. 그녀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처럼 머리를 화려하게 염색하고 멋진 옷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한국 배우 얼굴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기도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제 동생 솜차이에게서였어요. 형, 사업이 대박이야. 어젯밤엔 손님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 직원 더 뽑아야 할까봐. 누가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알았겠어. 솜차이는 방콕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은 전부 중국 음식점과 상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식 바비큐 가게, K-팝 굿즈 가게, 그리고 한국 화장품을 파는 미용 가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생이 잘 되고 있어서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떠오르더군요. 오해는 하지 말아요. 저는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그 문화는 매력적이고 다양하며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확실히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사회학자로서 저는 이런 트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변화가 태국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문화,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에서의 우리 위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무겁게 앉았어요. 책장 위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약 20년 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는 중국 설날 축제에서 모두 빨간색과 금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나디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한국 테마 카페에서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귀여운 음료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더군요. 두 장의 사진, 두 개의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이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하고 말했죠.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긴장한 표정의 한 학생이었어요. 와타나 교수님, 제 논문 주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제를 바꾸고 싶어요. 어떤 주제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어요. 학생은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어요. 태국 청소년 문화에 미치는 한국 소프트 파워의 영향을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훌륭한 주제네요 라고 말했어요. 학생이 안심한 표정으로 떠나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제 학생들조차도 그 바람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나디아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아마도 팬미팅에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려면 직접 체험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저도 K-팝 팬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더 이상 이상할 것도 없는 세상이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나디아. 우리 리사 보러 같이 가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이번 문화적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졌어요. 분명한 건 태국에서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2023년 여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방콕의 더운 공기가 그대로 몸을 감싸왔지만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어요. 뭔가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죠.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갔더니 딸 나디아가 이미 휴대폰에 몰두해 있었어요. 평소 K-팝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던 아이가 그날은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입술을 깨물고 눈썹을 찌푸린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아빠, 나디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뉴스 봤어요? 뉴스를 보진 않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켰더니 화면에 커다란 헤드라인이 떠 있었죠. 태국과 한국 간의 긴장 고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 공항에서 태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거부되면서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BANKOREA 해시태그가 퍼지며 한국 제품과 관광 보이콧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화면에 화난 사람들이 한국 국기를 X자로 그린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울렸죠. 전화를 받으니 형 솜차이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죠. 수라차이, 큰일 났어.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식당. 우리 한국 손님들이 다 끊겼어. 이번 달은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저는 더욱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방콕의 코리아타운에서 솜차이가 운영하던 식당은 몇 년 동안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태국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위기를 맞고 있었죠. 숨 좀 돌려, 솜차이,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금방 지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자신도 믿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번엔 뭔가 더 깊고 개인적인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디아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 나디아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리사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배신자라고 해요.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리사는 나디아가 오랫동안 좋아해온 블랙핑크의 태국 멤버였어요.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달래려 했죠.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고 겁이 나서 그래,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럴 때는 누구나 지나치게 말할 수 있어. 리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야. 하지만 제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국제관계의 복잡함을 한창 예민한 사춘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한국계 가게들이 파손되고 한국에 있는 태국 유학생들이 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온라인에서는 양국 간의 분노가 폭발했고 오랜 우정은 한순간에 잊혀진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동료들과 친구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저녁이 되자 하루 만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TV에서는 태국 시위대가 한국 국기를 불태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이었죠. 나디아는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고
아내 마라이는 퇴근 후 지친 얼굴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으며 그녀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국제관계 교수로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정말 예측하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증오에 지면 안 돼. 어떻게든 다리를 놓아야지 벽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결심이 생겼어요. 이 위기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목소리를 내고 이 혼란 속에 이성을 심어보려고 노력해야겠다고요. 내일 수업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쉽진 않겠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폭풍은 더 커질 뿐이니까요. 그날 밤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는 도시에서 잠들기 전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폭풍을 이겨낼 시작은 될 수 있었죠.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정신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커튼 사이로 살짝 비치는 햇살을 보면서 오늘 대학에서 맞이할 힘든 하루를 생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돼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있거나 벽에 기대 서 있을 정도로 방이 꽉 차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차분했어요. 오늘 우리가 태국과 한국 간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여기 모였죠.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눠봅시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여기저기서 손이 번쩍 들렸어요. 저는 앞줄에 앉은 젊은 여학생을 가리켰습니다. 교수님, 왜 한국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는 항상 한국인들을 태국에서 환영해 왔잖아요. 저는 그녀의 답답함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해요. 맞아요. 한국은 태국 사람들이 자국에 입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많은 태국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인상을 찌푸렸죠.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정당화되나요?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쳐. 당연히 차별은 절대 옳지 않아요. 제가 동의했어요. 차별은 언제나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불법 체류자 수가 많아지면서 범죄와 마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는 태국과 한국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환한 표정들이 점점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 대화가 쉽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대화였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친구가 허락도 없이 자주 집에 찾아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끔은 당신이 모르는 친구도 데리고 오겠죠.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강의실 중간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라면 짜증이 나고 규칙을 정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게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태국 사람들이 전혀 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학생이 나섰어요. 그런데 교수님, 태국에 오는 한국 관광객들은 항상 모범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인정했어요. 맞아요. 이건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양국 모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소통과 이해예요.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강의실 분위기가 변하는 게 보였어요. 화가 점점 호기심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 한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를 교육해야 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할수록 공통점을 찾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당연히 빨리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양국 모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문제는 정부 간의 일이지. 사람 간의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옆에 앉아있는 한국 교환학생은 이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정치와 개인적인 관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업이 시작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죠. 분노와 혼란 대신 생각과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말했어요. 이런 시기에는 벽을 쌓는 게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다리예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이웃이자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위기는 분명히 도전이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이해하고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하거나 추가 질문을 했어요.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젊은이들이야말로 미래였어요. 그 미래는 정말 밝다고 생각했어요. 강연 후 몇 주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제가 교수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태국과 한국의 뉴스 채널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양국 간의 위기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어요. 처음엔 긴장이 많이 됐어요. 내가 혹시 잘못 말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교사가 된 이유를 떠올렸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TV에 출연하거나 기사를 쓸 때마다 저는 공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태국이 한국에서의 일부 태국인들이 받은 대우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어요. 적절한 말을 찾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재에 앉아 책과 논문들 사이에서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던 건 아니라서 궁금했죠. 문을 열어보니 김 씨가 서 있었어요. 근처에서 한국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은 없었어요. 와타나 교수님, 그가 말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태국어를 쓰긴 했지만 한국어 억양이 느껴졌어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김 씨는 거실에 서서 손을 계속 비틀며 긴장한 듯 보였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결국 말을 꺼냈어요. 교수님 말씀이 정말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무슨 말씀이시죠? 김 씨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어요. 고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 제 가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서 노려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가게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피한 것에 대해 사과도 했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김 씨 같은 분들이, 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정말 기쁘네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께서 양쪽 입장을 공정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다들 벽을 세우려 할 때 교수님은 다리를 놓아주고 있어요. 그의 말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린 다리를 놓아야 해요. 벽을 세우면 안 되죠. 우리 두 나라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김 씨가 떠난 후 한참 동안 서재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방문 덕분에 이 일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정책이나 뉴스 헤드라인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김 씨 같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 한국인 동료들과 태국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보죠. 두 커뮤니티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논의해봐요. 놀랍게도 모두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였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좀 경직됐어요. 태국 사람들은 한쪽에, 한국 사람들은 다른 쪽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걱정과 희망을 나누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경계선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우리는 함께 문화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태국과 한국의 음식, 음악, 춤을 모두 선보이기로 했죠. 큰일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어요. 제 딸 나디아가 생각났어요. 예전엔 한국 문화에 얼마나 흥미를 보였는지요. 곧 나디아와 다른 젊은이들이 다시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죄책감이나 분노 없이 그 흥분을 느낄 수 있길 바랐어요. 다리를 놓는 일은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방콕의 하늘이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운 오렌지와 분홍빛으로 빛나는 걸 보며 이 일이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이니까요. 제가 태국 한국 우정축제를 거닐며 보고 있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두 나라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축제장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매운 태국 음식과 한국 요리가 어우러져 향기를 풍기고 있었죠.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점심을 안 먹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음식 가판대를 지나면서 태국 파파야 샐러드와 한국 비빔밥이 나란히 놓여 있는 걸 봤어요. 태국과 한국 상인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긴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와타나 교수님,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 동네에서 한국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김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김치와 다른 한국 식품들을 팔고 있는 그의 부수였어요. 김 사장님 잘 지내세요?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죠. 장사가 잘 돼요. 김 사장님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모일 수 있었죠. 그의 따뜻한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다 같이 노력한 거죠.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메인 무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태국 무용단이 K-팝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그 춤은 태국 전통 춤 동작과 현대적인 K-팝 안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관중들은 그 문화적 융합을 아주 좋아하며 크게 환호했어요. 김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무대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음악이 너무 신나서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게 됐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한 아이들이 태국과 한국 국기를 흔들며 뛰어다녔고 10대들은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의 입간판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심지어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 한글 서예를 배우며 흥에 겨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딸 나디아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메시지를 열어보니 이런 소식이었어요. 아빠, 나 서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나디아가 그동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기회를 꿈꿔왔거든요. 드디어 그 꿈이 현실이 된 거였죠. 정말 잘 됐다, 나디아. 아빠가 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얼른 답장을 보냈어요. 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니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대학 동료 손풍 박사였어요. 수라 차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녀가 축제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작년에 긴박했던 회의들과 격렬한 논쟁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축제 풍경을 즐기며 걸었어요.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부스에 모여 있었는데 한국 관광객이 태국 전통 실크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선 태국 소녀가 한복의 허리띠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면서 축제장 전체가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신뢰와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대화 하나씩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 나갔어요. 이 축제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음식과 음악만의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결, 서로 배우고 차이점을 넘어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어둠이 내리고 축제장은 등불들로 반짝였어요. 메인 무대에선 태국과 한국이 함께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두 나라의 음악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멜로디가 축제장을 가득 채웠어요. 잠시 눈을 감고 그 음악을 들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태국과 한국 가족들이 함께 앉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출신을 신경 쓰지 않고 어울려 놀고 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힘써 만든 미래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뉴스 속보였어요. 태국과 한국 새로운 문화교류 프로그램 발표.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이 축제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죠. 앞으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우정과 이해라는 든든한 토대를 쌓았으니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나디아가 서울에서 겪을 모험을 생각했고 번창하고 있는 김 사장님의 가게도 떠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축제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연결들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큰 시련을 이겨냈어요. 하지만 이제 태국과 한국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열렸고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기대됐어요.